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오늘도 역시나 좀 한번 급등을 보여준 우리 셀트리온 제약, 그쵸? 근데 우리가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자리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좀 우회적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제도 셀트리온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어서 한번 또 설명을 좀 드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서 최근 이슈로만 놓고 봤을 땐 셀트리온 제약이 힘이 가장 강하다. 그만큼 삼형제 중에서는 대장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셀트리온 제약이 대장이 되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최근 셀트리온 제약이 계속 지금 어떤 거에 엮이냐라고 놓고 보면 결국엔 계속 코로나 치료제로 엮입니다. 6월 1일 날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6월 1일 날 급등했던 날도 상한가 근접했던 날도 결국에는 뭐 코로나 치료제로 갔던 거고요. 그다음에 어제 하루 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자, 뭐 국산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긴급 자금 지원 뭐 계획이 알려졌다 하면서 이제 관련된 것들 좀 많이 올랐는데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급등을 좀 보였는데 그것도 한번 제가 살펴보는 시간 같이 가질 거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좀 이렇게 급등을 보였다가 내려오고 그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뭐 제일약품 포함해서 관련된 일부 종목들은 이제 뭐 렘데시비르 600배 효과가 있다. 여기 있네요. 렘데시비르 600배 효과가 있는 나파모스타트 계열의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 해서 제일약품과 SK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관련주들이 뭐 식약처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좀 기대감이 또 반영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SK 케미칼 같은 경우 뭐 이런 식으로인데 오히려 이거는 제가 지금 벌써 먼저 소개를 하게 돼버렸네요. 이따가 추천주로 조금 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약으로 다시 좀 돌아오면 어쨌든 우리가 해외의 어떤 그런 좀 모멘텀들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우리 해외 매출에 관해서 어떤 모멘텀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 풀이를 좀 싹 해드렸습니다. 그죠? 바로 어제 영상입니다. 6월 2일 셀트리온 제약 주가, 헬스케어 주가 전망을 해가지고 램시마 관련해서 뭐 이런 식으로 적응증, 뭐 독일 시장, 뭐 기타 등등 뭐 많은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 계속해서 반복하면 우리 기존 구독자 여러분들이 좀 지루해하실 수 있으니까 바로 어제 올린 영상이니까요. 한 번씩 또 시청 안 하신 분들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의 모멘텀은 분명한데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이 녀석이 뭐 때문에 과열을 이렇게 했고 뭐 때문에 흥분을 했냐라고 놓고 봤을 때는 코로나 치료제인 거죠. 그렇죠? 그럼 반대로 그렇죠? 반대로 놓고 보면은 지금 현재 기준이 기사에서 그렇게 띄우는 기준 자체가 렘데시비르의 600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관련주로는 파미셀이 있죠. 파미셀 영상 제가 아까 올려드렸었는데 그렇죠?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솔직히 너무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약품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떤 임상 결과에 대한 데이터들을 좀 취합하고 우리가 그거에 관해서 분석하고 할 만한 정보들이 너무 현저히 부족합니다. 뭐 긴급 승인해서 뭐 이제 수입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또 중증 환자들에게 투여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돼서 정말 투여해서 회복을 잘하고 정말 치료제로서 효과가 독특하다라고 한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좋은 건 사실인데 하지만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게 좀 너무 급하게 좀 처리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급하면 체한다는 말도 있듯이 임상 단계에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들이 있고 그 거친 과정들 속에서의 충분한 안전성과 유효성이라든지 데이터 취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너무 좀 데이터 자체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렘데시비르가 뭐 일단은 뭐 진행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곧 유통도 될 것 같아요. 긴급 어 이제 승인 받았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그렇게 해서 어떤 뭐랄까요 투여를 했을 때 부작용이 좀 심하게 반응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사용을 중단할 경우에는 또 관련된 종목들이 또 무너질 확률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명히 좀 주의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좀 주의하시고 관련된 종목으로 파미셀 이런 것들 조심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K바이오 절대 질 수가 없죠. 코로나로 대응을 그렇게 잘했는데 진단키트라든지 뭐 정말 대응을 잘했는데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진단키트도 수요가 굉장히 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이 35% 정도 급감을 했죠.
그쵸?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또 피해를 본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급하고 수요가 늘다 보니까 시젠이나 뭐 수젠텍 이런 데에서도 직원들이 전부 다 매달려서 수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게 아직 자동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시젠 영상 분석해 드리면서. 그래서 이제 뭐 아무래도 매출이라든지 이익면으로 따졌을 때는 인건비도 좀 만만치 않다라고 보니까 지금 이런 디플레 시대에서 인건비는 그래도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유지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뭐 판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수주 계약을 따오고 거기에 맞게끔 매출이 증가가 되고 수요가 늘었을 때는 아무래도 전체적인 원가라든지 판관비가 좀 자동화 시스템을 갖췄을 때는 줄어들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같이 증가를 해버리기 때문에 수젠텍이나 시젠 같은 경우에는 이익면이 조금 다소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 우려감으로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계속해서 역대급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밸류는 일단 단기적으로 올라와 있는 거는 맞다. 뭐 이런 내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국내에 이제 K바이오를 좀 더 부각시킬 수 있고 또 이제 유명세를 떨칠 수 있는 쪽에 좀 연관이 직접적으로 되어 있지 않겠느냐 이제 치료제 쪽으로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오늘 좀 상승을 보였던 것처럼 그런 긴급 자금 지원 계획이 좀 알려졌다라는 거는 어쨌든 국가에서도 나라 자체 정부 자체에서도 좀 그런 쪽으로 좀 투자를 해서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이제 바이오의 선두 국가가 될 수 있게끔 좀 그런 욕심이 아무래도 나겠죠.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마지막에 저렇게 데이터도 부족한 렘데시비르에 이렇게 밀려서 좀 그렇지 않을까요? 한편으로 욕심이 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개발 지원 자금들이 잘 좀 사용이 되면서 좀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좀 기술적으로 좀 들어와 본다면요. 셀트리온 제약이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움직임이 나타나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뒤따라가냐라고 했을 때는 아니죠. 지금은 이미 뒤따라갈 흐름은 끝난 거죠. 갈 거면 진작에 같은 모습, 비슷한 모습을 나타냈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랄까 이게 꼭 지나간 걸 떠나서 지나가서 꼭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 상에서는 이 종목이 뭐 어떤 패턴이라든지 거래라든지 그런 이제 거래가 이루어진 자금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상한가 근접했던 라인의 그 다음 그렇죠? 그 다음 모습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데이터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거에 접목을 시키면 한 번 더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은 충분했어요. 근데 단 이 종목도 제가 오늘 추천 종목으로 후보는 넣어놨는데 추천을 못 드린 이유가 단타로 추천을 못 드린 이유가 시가가 6.8%나 상승을 해버려요. 저런 경우면 너무나 또 리스크가 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부분 때문에 이 종목을 단타로 추천을 못 드린 겁니다. 뭐 지나고 나보니까 저렇게 올랐으니까 추천을 좀 주지 그랬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개장 전에 이 캔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시가만 딱 찍어놓고 봤을 때는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잡아야 되는 그 라인도 좀 폭이 깊을 수가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단 시가가 한 좀 더 낮았더라면 예상 시초가가 낮았더라면 이 종목은 제가 오늘 적극적으로 추천을 했을 법한 그런 패턴이에요. 지금 이런 패턴이 그래서 좀 그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 대신에 이제 조금 그나마 덜 올라간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으로 오늘 접근을 해가지고 약수익이죠. 약수익을 좀 내긴 했었습니다. 자, 일단은 셀트리온 제약 대신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셀트리온 제약 요거 대신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어떤 그런 치료제 개발을 위한 긴급자금 지원 계획에 같이 엮였던 종목들이 좀 많기는 한데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제일약품을 제 유튜브 영상에서도 많이 소개를 좀 해드렸어요. 그렇죠? 이걸 보신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자, 일단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는요. 자, 5월 31일에도 이렇게 제가 5월 31일에도 이런 자리 이렇게 해서 같이 또 추천을 좀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구독자님들께도. 그래서 이렇게 이런 라인인데 31일이니까 주말에 추천을 드렸던 거니까 주말 다음인 요날 이틀 음봉에서만 매수하셨어도 오늘 고가까지 11%니까 그래도 꽤 수익은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적으로는 좀 딱 봤을 때 이 봉 그리고 이 거래량이 의미 있는 봉과 거래를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스윙 접근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단가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종 손절은 한 37,000원 부근이면은 비중을 좀 줄이시고요. 이 저점을 다시 깨고 내려왔다라고 했을 때는 전량 손절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37,000원을 밑으로 하회할 경우에는 1차적으로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20선을 이탈했을 경우에는 전량 일단 손절을 하시는 전략으로 좀 바라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VIP 회원님들께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 점 여러분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의미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회원님들이 먼저 좀 정보를 얻으셔야 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 종목 그렇게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제가 추천을 드리려고 했던 게 SK 케미칼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짧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지금 현재 시각이 6월 3일이거든요. 오후인데 내일 시가 밑으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그렇죠? 내일 시가 밑으로 접근하시고 30분 봉상 30분 봉은 아니고요. 일봉상 21선을 깼을 때 우리가 좀 손절하고 나오는 전략으로 하면 손절 라인도 굉장히 간단하고요. 짧고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시기에는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이런 힘이 발생이 되고 나서부터 조금 조정이 나오는 기간 속에서 다시 한번 어떤 의미 있는 포지션으로 바꿔버리는 캔들이 있어요. 그런 신호탄이 아마 오늘이 아니겠느냐. 물론 시장이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과열됐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오늘의 자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캔들로 자리매김 해줬습니다. 이것도 관련해서 내용들은 우선적으로 회원님들께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도 한번 좀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수 있는 추천주는 제일약품 대응 전략 말씀드렸고요. SK 케미칼도 한번 같이 살펴보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성중공업 다시 돌아와 보면 왜 이 종목을 짧게 매매를 했냐, 이렇게 많이 갔는데 18%나 상승을 했는데 왜 약수익을 받느냐라고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금일 이 종목이 올라간 시점이 9시 30분부터 올라간 거예요. 그죠? 9시 30분 정도부터 상승을 보였는데 저는 제가 단타 기준을 잡을 때 9시 30분이면 비중을 일단 줄여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시장하고 같이 좀 살펴봐야 되는데 단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9시 30분 정도 지나면 일단 살짝 힘이 좀 빠지기 시작하고 10시에서 10시 반이면 힘이 또 빠지기 시작해요. 근데 장중에 오늘 시장을 보면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가다가 주춤한 시간이 있어요. 이 30분 부근에서 시장이 좀 주춤했는데 이 당시에는 그 대형주 쪽으로 기존의 다른 종목들의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대형주로 수급이 몰아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우려감 때문에 리스크가 있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시장은 지금 가면을 쓴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일찍 잘라버린 겁니다. 단타로 접근했기 때문에 단타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단기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매수를 한 게 이제 모나미인데요. 단타로 접근한 게. 자, 오늘 아침 단타 종목입니다. 모나미, 삼성중공업 이런 식으로 8시 50분에 추천을 좀 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모나미도 접근을 했는데 시장이 이렇게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이건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싶어가지고 일찍 잘라 버린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오늘 큰 수익은 못 봤고요. 사실 뭐 적은 수익이든 뭐 손실이든 저는 있는 그대로 다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께 오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나미 같은 경우도 살펴보면 자, 모나미 오늘 아침에 볼까요? 이렇게 상승을 보이다가 계속 줄곧 하락해버리죠. 그래서 미리 잘라버린 겁니다. 미리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단타는 이렇게 또 빠르게 대응을 하면서 우리가 손실을 좀 줄이는 방향 이런 식으로 또 계속해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단타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손실이 적으니까 어느 정도의 계좌는 유지가 될 것이고요. 그렇죠? 수익 볼 땐 또 잘 간 놈들은 또 잘 그렇게 수익을 내면 되니까 그런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이긴 한데 삼성중공업 이런 식으로 약수익으로 약 손실로 해서 빠르게 손절을 했고요. 모나미도 이렇게 수수료만 챙겨서 나오자라는 접근을 했고 실수로 매도를 못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크게 한번 수익을 내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실제로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한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런 점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매매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7% 정도 수익 발생이 됐었고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 스윙으로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고, 모나미 그렇죠? 2%대, 4%대, 5%대 이렇게 익절을 했습니다. 단타를 연습하시기 때문에 소액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윙으로 가져가는 종목들 뭐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났고, 그래서 뭐 이렇게 금액이 적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수익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또 나는 짧고 굵게 먹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또 금액을 크게 가져가시면서
이게 등락률은 작게 대신에 금액은 크게 이런 식으로 또 수익을 보시기도 합니다. 26일 날 한 종목 가지고 뭐 70만 원대, 그리고 이 종목 같이 매매하시니까 이렇게 두 개 하면은 거의 140만 원대잖아요. 이런 식으로 개인 시드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청하시는 분들은 큰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끝으로 이제 셀트리온을 지금 너무 부담스러운 자리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상에서는 저기서 추가적인 탄력보다도 잠깐 좀 횡보를 뛰다가 다시 한번 어떤 매집 단계가, 오늘 윗꼬리가 길었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물량들을 다시 한번 아래에서 매집을 좀 해놓고 추가 상승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대 접근하지 마시고요. 좀 기다렸다가 탑승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굳이 접근을 하겠다라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문의 굉장히 많이 주고 계세요. 벌써 지금 3일인데, 오늘이 6월 3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달 1, 2, 3일에서 굉장히 많은 회원분들께서 문의를 주셔서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가 주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나는 입문자인데 전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가이드를 잘, 이제 틀을 잘 잡아가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것저것 그냥 막 사고 오르니까 쫓아가고 이런 것보다 남들이 다 깡통 차봤던 거, 여러분들은 돈 버리면서 깡통 찰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어려울 때는, 취미생활 같은 거 할 때는 우리가 수영 같은 거 할 때 내가 수영을 할 줄 모르니까 물에 빠져서 물 먹고 다치기 싫으니까 레슨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레슨 받으면서 물 먹는 거는 옆에서 이제 트레이너가 꺼내질 수 있고 커버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심하게 다치거나 심하게 물 먹으면서 수영을 배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접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수익은 챙길 거 챙기면서, 여러분들이 아직 매매에 대한 기준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틀을 잡아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는 것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어쨌든 그런 관련해서 이제 VIP 가입 문의 많이 주고 계시는데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가입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로도 나는 충분하다 하시는 분들 최소의 비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